도파민 중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도파민 중독이란 도파민에 중독되어서 도파민의 자극을 많이 받아 도파민이 적어지면 불안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이렇게나 무서운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파민이란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행복 호르몬에는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다른 물질도 있는데요.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알아보려면 도파민은 동기부여, 성취감, 학습력, 운동신경들에 관여하는 물질이라 음식에 비유하자면 잠깐이지만 맛있고 짜릿한 사이다로 느껴지고, 세로토닌은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항상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즉 잠깐만 행복을 하나로 느끼게 해주는 도파민에 비해 그저 편안한 물맛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도파민이 훨씬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밍밍한 물보다 짜릿하고 시원한 사이다가 더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도파민은 너무 불필요하고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도파민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없다면 인간은 바닥에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도파민의 주 기능은 동기부여인데요. 도파민은 원초적인 욕구들을 자극하면 분비되어서 의욕이 샘솟게 되면서 뇌는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시켰던 특정 행동을 기억해두고 인간이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행복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걸 보상회로라고 부르는데요. 그 보상회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보상회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의 발전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도파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도파민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순간은 보상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차올랐을 때입니다. 즉 도파민은 새롭고 불확실한 것에 많이 분비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SNS에서 새로운 정보와 이미지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도파민 폭포 아래에서 도파민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나? 왜냐하면 도파민은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파민과는 별개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도파민은 바로 공부나 운동같이 과정 중간에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선한 영향으로 도파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서 받아들이는 도파민은 아주 쉽게 회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노력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뇌를 계속 사용하면 보상 체계가 망가져서 큰 노력이 필요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쉽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중독적에 빠질 가능성도 아주 높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도파민을 획득하기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도파민 디톡스는 걸 하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디톡스를 아시나요? 쇼폼을 비롯해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자극제들을 일정 기간 끊는 것. 이는 쾌락과 아인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쏟아지는 콘텐츠에 지친 이들이 찾아낸 대안입니다. 최근 코드펀스트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 스마트폰 중독 진단을 받고 10시간 디지털 디톡스에 도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파민은 의욕과 활기의 원천이자 우리가 성취, 쾌락 같은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옵니다. 그러나 지나칠 경우 우리 뇌는 쾌락과 자극만 찾다, 흥미 있는 부분에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흥미와 의욕을 잃고 결국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쇼폼은 주의 집중이 가능한 시간마저 줄인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SJ 칼럼니스트인 줄리 자르고는 최근 틱톡이나 릴스와 같은 짧은 형식의 콘텐츠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행한 도파민 디톡스는 짧은 주기로 스마트폰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1. 디톡스의 대상을 확실히 정한다. 2. 금지가 아니라 긍정적 변화라는 인식이 중요. 3. 건강한 습관을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다. 각종 SNS엔 하루 이틀 디톡스를 시도했다가 좌절하는 경험들이 올라오지만 작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SNS가 오히려 도파민 디톡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인 윤경 용인정신병원 센터장은 작은 성공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중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신이 해냈다는 느낌을 주는 도파민이 오히려 도파민 중독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듯이 이 유튜버는 도파민 디톡스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파민을 끊어오시거나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트 평가 시간 갖겠습니다.